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스탠다드 한양방 협진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전 필한방병원 윤재필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데요. 점차 확장해가고 있는 필한방병원만의 특별한 가치관과 치료법,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양방 협진을 하면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고 계시는데요. 환자들을 위한 필한방병원만의 치료법과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한방병원 병원장 윤재필입니다. 저희 병원은 5년 전에 대전에 이제 저희들이 개원을 했는데요. 제 전공이 이제 한방 재활학과 전문이에요. 재활의학과. 재활의학 하면은 이제 보통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병원인데요. 저희 병원은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한방병원 중에서도 이제 전문의들이 주로 이제 포진해 있는 병원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이제 한의사들을 교육하는 수련 한방병원이라는 거. 그리고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 이런 검진 기기를 통해서 정확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척추나 관절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의학적인 비수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뭔가 좀 한의학을 객관화시키고 과학화시키는 데서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추나 치료기를 특허 내시고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추나 치료기, 이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추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 건강보험으로 네. 이제 등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추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원장님들이 9분이 계시는데 같이 평상시에 추나 치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허 출원한 게 뭐냐면 견인요법. 그러니까 척추라는 거는 아무래도 압력이 많이 증가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디스크가 탈출되잖아요. 그래서 견인 기법을 약간 시켜주는 상태에서 교정을 같이 해주는 그런 특허를 저희들이 재작년에 출원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좀 많이 치료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내원해주고 계십니다. 주로 내원하는 환자분은 어떤 분들이 계시죠? 네, 주로 이제 환자분들 층은요, 젊은 층들이 많아요.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PT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많이 부상의 위험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몸의 상태를 보고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추나 치료. 추나 치료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수기 치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그리고 통증 질환들, 그러니까 뭐 근육이 결려요, 아니면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으로 다리가 저려요, 아니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협착증, 신경 구멍이 좁아져서 걸을 때 너무 불편해요 라든지, 요즘 많죠.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 너무 많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교정치료, 또 도수치료도 물리치료사들이 같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그런 근골격계 문제점들 때문에 많이들 오시고요. 또 한 층은 또 수술 후에,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재활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재활외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재활 쪽을 좀 한방적으로 같이 접목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양방의 재활과 한방의 재활의 장점을 접목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네. 입원하셔서 입원 치료도 네, 가능하시죠? 그렇죠. 저희 병원이 뭐 네. 대전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지만 다들 입원실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대전은 한 80병상 정도 저희들이 입원실 확보하고 있고요. 특징은 또 우리가 여성 면역병동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추세가 면역력, 네.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도 요즘은 또 이렇게 여성분들이 사회적인 위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 또 여성분들끼리만 있길 원하세요, 입원실을. 그래서 여성분들만 입원할 수 있는 여성 면역 병동을 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세요. 특히, 따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건가요? 네, 11층에 저희들이 여성분들 위한 2, 3인실, 1, 2, 3인실들만 이제 만들어준 그런 병동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 치료 후 그 후유증이라든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항암 치료 받다 보면 그런 분들이 면역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들 입원하고 계십니다. 좀 편안하게 치료받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집에선 케어가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남성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남성분들은 좀 몸이 좀 안 좋으시면 와이프들이 그렇게 잘해줘요, 집에서. 그렇죠. 한국이 아직까지 네. 문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은 아프면 남편들이 케어를 잘 안 해주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섬세한 면이 좀 여성 떨어지니까. 비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여성 면역병동 남편들이 집에서 신경 안 쓰게 남편 이상으로 저희들 잘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병원에 맡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그럼요. 다 연영사가 저희들 2명 있어가지고 네. 일일이 1대1 개인 상담해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나 치료기 개발에 이렇게 성공하셔서 지금 네. 특허 출원까지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 특허 등록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네. 사실은 추나 기기도 특허 등록했고요. 또 하나는 물리치료 기기도 우리가 특허 등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디어죠. 생활 속에서 이제 그 일반인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특허에 대한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AIP 과정 그런 지식재산에 관련해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도 기자님도 공부하셨죠? 네네. 그러면서 예, 네네. 특허에 대해서 이게 세상이 이런 거고 특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제가 이제 인식을 해서 이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추나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환자에 적용시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고 강화가 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특허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인지 기술 특허 가능한 건지 변리사분들하고 또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 사실 저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뭉쳐서 나타난 그런 결과고 한 1년 정도, 또 변리사, 특허적으로 이제 문제가 가능한 건지 다 컨설팅 받으면서 하나하나 만들었더니 결국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고. 등록됐나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등록된 제품을 가지고 또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서 제품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네. 이번에 벤처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필 홀딩스를 네. 벤처 인증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벤처 인증을 작년에 받아서 이번에 이제 그런 기계들을 병원에서 만들기는 좀 그래서 그런 벤처 인증돼서 연구개발 벤처거든요.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제품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한의학적인 제품들을 여러 가지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출시를 좀 기다리고 있는 네, 거네요. 그리고 금년에는 사실 뭐 마사지 크림 같은 것들 한방 재료가 포함된 마사지 크림은 금년에 우리가 출시를 하고요. 그것도 금년에요? 우리가 지금 특허 출원을 낸 상태고 이제 등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방병원에서 낸 제품들이 어떤 걸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네. 건강한 생활을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무지 많죠. 네. 뭐 운동해야 된다, 뭐 어쩌고 다 있지만, 네네.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때 그 만성 질환들은 그 만성 통증 있죠.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담 결린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은 계속 아파요 평생. 그런 건 문제가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그죠? 습관과 자세. 한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가 특히 많이 안 좋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사무직들도 많고, 그리고 앉아서 TV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나 있어라. 일어나서 생활을 좀 많이 해라. 좀 걸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저의 진료실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놀래요. 딱 들어오면 네. 원장님이 서 있거든요. 책상도 이렇게 높여 있고.
서서 환자분들을 네, 맞아주시네요. 그래서 환자와의 눈높이도 맞출 겸 네. 그리고 제가 척추 관절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환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척추 관절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나도 네. 앉아있는데. 네. 그래서 병원 오픈함과 동시에 책상을 다 스탠딩 책상으로 바꿨죠. 그리고 혁신적인데요. 예, 네. 그리고 그 채널 A에서 나는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스탠딩 건강법에 관련해서 제가 나가서 1시간 동안 스탠딩 건강을 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제가 또 강의도 했고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네.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서부터 스탠딩 책상들을 많이 점점점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죠. 인식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하루 종일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자주 일어나서 허리도 스트레칭하고 걸어라.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직장인들도 이렇게 앉아서만 사무 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일어나서 그럼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럼요. 거 좋겠네요. 그래서 네.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마시고 5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셔서 5분 정도는 이제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돼요. 걷거나 스트레칭 해줘야지. 그래야 척추 건강에 좋습니다. 평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네. 다 습관병원입니다. 척추 질환은 네, 네. 다 습관병이에요. 습관을 바꾸면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는 질환들입니다. 어쨌든 좀 많이 움직이는 게 척추 건강이나 우리 건강에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필한방병원하고 네. 원장님의 윤재 필 할 때 뒤에 필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연관성이 없을 수는 없죠. 음. 네, 그래서 저희 병원 홈페이지 보면 윤재필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료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이제 필이라는 의미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필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느낌. 네네. 그래서 느낌이 좋은 병원. 그죠? 그리고 부족한 걸 채워준다. 또 영어도 FILL. 네네. 부족한 걸 채워주는 병원. 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마음 심자가 네. 반드시 필자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마음을 모아서 정말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런 병원인데 지역사회에 네. 반드시 필자. 아, 지역사회에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 되겠다. 이게 제일 네.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 대전에서 대전역이나 이제 시청역 지하철 광고 보면 그냥 저는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공공장소 붙여놨어요. 지역사회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병원 모토입니다. 굉장히 소신 있는. 네, 그래서 정말 네, 가치가 여러 있네요.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는 제1회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그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제1회 필환경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건 뭐죠? 필한? 네, 필환경 캠페인은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친환경 하잖아요. 네네. 친환경을 넘어선 개념이 필환경입니다. 그냥 환경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게 필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청이랑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필환경 캠페인을 같이 했고요. 2021년에요? 예, 금년 초에.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랩이잖아요. 네. 예,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저희 아들도 거기에 랩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네. 요즘 청소년들이 랩을 너무 좋아하길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필환경 랩 컨테스트를 했어요. 이번에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30팀이 참여를 해서 네. 저희들이 상금을 걸고 네. 필한방병원에서요? 네, 상금을 걸고 네. 10팀을 추천해서 10팀 중에 또 1등도 대상도 뽑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해라. 그걸 하나를 하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두 번째 또 했어요. 그 한 6개월 정도 6개월 후에 네네. 또 한 게 뭐냐면 그 유치부하고 초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필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 그걸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병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네. 몸을 치료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환경을 치료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의식과 소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영해 나가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병원이나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처음에 이윤 추구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역사회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 되겠다는데 뭐 어떤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필요한 병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기부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했을 때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한방병원인데 때마침 재작년에 필환경 선포식을 정부에서 했어요. 네, 네. 환경부에서. 네. 딱 맞춰서 네, 이렇게. 그래서 필환경 네. 우리가 필한방병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금년부터 제1회 필환경 캠페인을 했고 그래서 목표는 내년부터는 환경부랑 같이 이 랩 컨테스트라든지 필환경 랩 컨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같이 이 정부 기관과 같이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사회를 바꿔가는데 그런 좀 일조하면서 좀 네. 지속적으로 이게 행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거를 제1회라고 이름 붙인 거는 네, 앞으로 네. 제2회, 제3회 제가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 한 환경운동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동아일 감사합니다. 무대에서요. 그 한방병원을 경영하시면서 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람 있는 일은 이제 환자가 정말 난치성 질환에 있던 환자들이 치료가 됐을 때 네. 이제 한방 치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 그죠? 그리고 양방 쪽에서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 한 명은 그 턱관절 환자인데요. 네. 제가 이제 턱관절도 많이 보거든요. 이게 환자가 밥을 먹는데 턱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 턱관절 여기를 입이 말하는 거죠? 여기 턱관절. 입이 엄청 안 벌어지니까. 네, 근데 네. 그래서 숟가락이 안 들어가서 죽을 먹거나 빨대를 꼽아서 먹거나 그거를 1년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가서 진단을 받아도 턱관절 문제 있는 걸 알겠는데 뭐 약만 주고 주사 치료만 하고 뭔가가 없는 거예요. 호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나라든지 이런 수기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침 치료 같이 병행했더니 사실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오셔서 입원하셨거든요. 네, 대전까지 오셔서. 네, 오전으로 네. 집중 치료 받았는데 어느 날 제 방문을 물고 이제 열고 들어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요? 왜 우세요? 했더니 깍두기를 씹었대요. 감동적인데요. 네. 그분은 깍두기를 1년 동안 못 씹었는데 이제 조금씩 입이 벌어지면서 어느 날 깍두기를 씹는 순간 눈물이 나더래요. 인생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당연히 하는 일인데 누구한테는 이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삶의 질이 바뀌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환자분은. 예.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심한 사람은 저도 처음 봤어요. 1년 동안 숟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 턱관이 너무 아파 입을 못 벌리니까. 그래서 병원 다니다 오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뭐 디스크 터져서 못 걷거나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선택지가 많잖아요. 디스크 치료한 데가 많다 보니까 네, 수술도 네. 하기도 하면 뭐 좋아지기도 하고 통증인데 네. 이분은 뭐 여기저기 다 다녀봤더니 낫지를 않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잘 맞아서 깍두기를 씹을 수 있는 거죠. 인생에. 네. 내가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네. 얘기하지만 저도 환자를 보면서 이분이 정말 좋아져야겠다. 정말 어렵게 오신 분인데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치료하니까 그 마음이 통했는지 또 병도 잘 고쳐지더라고요. 네.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병원을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네, 가치관 하니까 그 개념 자체가 좀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모토가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 한의학의 과학화, 한의학의 대중화, 한의학의 세계화. 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과학적인 근거 중심의 이제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방재활학과 전문이지만 병원에서 인턴 레전트를 4년을 졸업하고 6년을 공부하고 4년을 병원에서 인턴 레전트 한 이유도 과학하고 객관화된 그런 네. 치료를 하고 싶어서 그런 과정에서 한방재활학과 전문의를 딴 거고요. 대중화는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한방병원 그러면 뭔가 문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험이 안 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턱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방병원을 만들자.
그러면 한방병원도 여기 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실손 그렇군요. 건강보험 되는 치료가 대부분으로 네. 그렇게 하고 네. 저희들이 상담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치료를 저희는 모토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화. 사실 제가 이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국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제가 국제이사 했고 2021년 지금 현재도 국제이사를 하고 있는데 네. 한의학의 세계화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3년 살았고 미국에서도 5년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8년을 해외 생활을 해봤지만 한국 한의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중의학은 알아요. 그렇죠. 내가 아큐펑처라는 단어를 딱 내뱉는 순간에 그 외국인들은 생각할 때 Chinese? 이렇게 물어봐요. No, I'm Korean. 그러면 코리안도 아큐펑처 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국제의사 했을 때 우리나라 그 한의학의 영문명이 사실은 지금은 코리안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오리엔탈 메디슨이었어요. 네. 영문명이. 네. 오리엔탈 메디슨. 그거를 코리안 메디슨이 해야 된다. 왜? 외국 나가보니까 다 차이니스 메디슨 있는데 코리안 메디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메디슨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의학의 세계화를 하고 있지만 말이 한의학의 세계화지 병원을 내가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한의학 세계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제 국제의사로서 이제 선봉을 쓰고 있지만 네. 그것뿐이 아니라 병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대전에 있는 대전 마케팅 공사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해외 환자 유치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몽골도 우리가 갔고요. 몽골 가서 한국 의료 설명회. 우리 한국에는 이런 훌륭한 한의학이 있다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했고요. 네. 또 두바이도 우리가 참석해서 두바이도 저희들이 사비를 들여서 가서 한국 한의학에 대해서 알렸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한의학은 이렇다 설명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한의학적 우수성을 표방할 수 있는 한방병원을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거꾸로 자기 나라 가서 이거를 응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진정 한의학의 세계화가 아니겠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맞죠. 요즘 뭐 네.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한의학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그죠?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유일하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 한방병원은 전문의들이 용이하게 한방병원을 오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병원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했다 보니까 병 후배들이 많아요. 네.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도 있고, 제 밑에 수련했던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또 한방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은데, 한방병원이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진짜 전문의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자기의 배웠던 걸 활용할 수 있는 한방병원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려면 어느 정도 갖춰야 될 요건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수련의를 교육할 수 있는 한방병원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전문의들만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하나를 대전에 만들었고,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청주에도, 청주 필한방병원도 전문의들만 근무하는 병원으로 하나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충무로에도 저희들이 필한의원이라고 하나를 또 세팅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네트워크로 병원들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씩 더 확장을 시키고 결론은 마지막으로는 정말 한의학의 세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서 해외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한방병원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좀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화 이런 거를 그렇죠.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방송인 버금가게 우리들의 좀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발로 뛰시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유명 운동선수들도 많이 치료하시는 네.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기억에 남는 뭐 운동선수. 제가 미국에서 있을까요? 5년 정도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아시면 뭐 다 아실 여러 선수들 많이 치료를 했죠. 네. PGA 선수들, LPGA 선수들, 메이저리그 선수들 많이 치료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처음에 내가 한국 들어와서 방송 치료했을 때 저를 소개할 때 추신수 선수가 네. 집에서 직접 뭐 동영상을 찍어서 음.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원장님입니다 하고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방송에 쓰라고.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 발칵 뒤집혔죠. 예, 추신 선수가 소개하는 의사다 해서 제가 추신수 주치의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 사실 추신수 선수가 필라델피아에서 뛰고 있었을 때 그때 사실 허리 부상이 잦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수들은 아셔야 될 게 부상을 자주 당하고 몸이 아프면 나중에 큰 딜을 할 때 불리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플 때마다 주사 맞고 뭐 수술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추신수 집에 찾아가서 치료를 해주고 치료 후 많이 좋아져서 며칠 있다 다시 경기 복구하고 굉장히, 그런 인연으로 결국은 텍사스하고 이제 계약을 잘 했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한국 들어왔지만 네네. 예, 그때 인연으로 지금도 계속 카톡도 자주 하고 가끔씩 소주 한 잔도 하고 친분이 돈독하네요. 그렇죠. 네. 힘들 때 같이 네. 이제 도와주고 했던 그런 선수고 또 워낙에 또 추신수 선수가 그때부터 후배를 대하는 그런 생각이나 또 인성이 되게 좋으세요. 네. 예, 방송에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으로 계속해서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원을 잘 운영하면서 필 환경을 위해서 더더욱 힘쓴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대전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는 앞으로 청주라든지 서울 쪽에도 우리가 진출했는데 거기 지역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 병원이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항상 저희들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각각 대표 원장들도 저랑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직원들도 저희 병원의 모토가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 되겠다. 그게 모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동이라든지 그렇죠? 이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필 한방병원 윤재필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윤 원장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 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방병원의 MRI, CT, 근전도 검사를 의뢰해 문제를 파악하고 입원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이 환자들에게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느낌 좋은 병원으로 점차 확장해 가고 있는 필 한방병원 윤재필 원장님의 한방의 과학화, 한방의 대중화, 한방의 세계화라는 혁신적인 경영 마인드가 새로운데요.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적 가치관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